1923년 김상옥의 경성시가전 3편. 경성시가전 당일의 기록. 1월 17일 1차 시가전. 매부 고봉근의 집에서 발각됨. 일본 경찰을 사살하고 옥상을 뛰어다니며 탈출에 성공. 1월 22일 2차 시가전. 은신처 다시 발각됨. 경찰 400여 명의 포위 속에 일본 경찰 16명을 사상하고 마지막 한 발을 자신의 머리에 쏘아 전사함. 1923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 그제 동틀 무렵에 총성이 꽝꽝. 형사 1명은 즉사하고 경관 2명 부상. 모 범인이 모처에 잠복하였다는 말을 듣고 체포하고자 현장으로 갔다가 총알에 맞아. 지난 13일 오후 8시 반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이래로 경찰의 공기는 무한히 긴장하여 가지고 그것을 당한 종로경찰서는 물론이요, 시내 각 경찰서원들은 사무를 거의 폐지하다시피 하고 범인 체포에 노력하였으나 범인은 아직 체포하지 못한 모양이더니 지난 16일 밤에는 또 모 범인이 시내 모처에 잠복하여 있다는 것을 듣고 경관 5, 6명이 현장에 출장하여 체포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총에 맞아서 타무라 형사부장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이마세 경부와 우에다 경부보는 각각 부상을 당하였다더라. 처참한 현장. 은은한 총소리가 새벽 정막을 파괴. 이에 대하여 당시 현장의 아무개는 말하되 그때는 마침 오전 5시 반 이외다. 사방은 캄캄한데 타무라 형사부장이 먼저 달려들며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 발길로 차고 열 때에 안으로부터 육혈포 소리 2방이 연발하더니 이어서 총소리가 요란하며 앞서 들어갔던 타무라 씨는 현장에서 엎어져 죽고 이마세 경부와 우에다 경부보도 총에 맞아 범인은 용맹하게 몸을 빼서 대문으로 나갔는데 때는 마침 어두워 아직 밟지를 않았으므로 향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사체는 종로서, 부상자는 병원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참사를 당한 타무라 형사부장의 시체는 곧 종로서로 들어왔다는데 타무라 씨는 일본 시나가와현 출생으로 그의 부친은 일찍이 죽고 사촌 형에게 양육되다가 조선으로 와서 형사 생활을 하다가 근본에 참사를 당하게 되었다 하며 이마세 경부와 우에다 경부보는 현장으로부터 바로 땡땡땡 병원에 입원하였다더라. 1923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순사 총살 범인과 수색대가 2시간여의 대격전. 어제 새벽 시내 효제동에서 구리다 경찰관은 중상했고 모처의 범인은 드디어 즉사. 지난 17일 새벽에 시내 모처에서 경관의 포위를 벗어나서 범인은 그 후 남산을 넘어서 왕십리 방면으로 가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경찰은 극력 수색 중이었던 바 그는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 효제동 땡땡땡 번지에 잠복하여 있는 것을 탐지하고 22일 아침 7시 반에 그것을 포위하고 수색한 바 그는 교모히 은신하여 가지고 반항함으로 경관은 제3 항복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도무지 응하지 않고 두 손에다가 육혈표를 하나씩 쥐고 함부로 쏘다가 마침내 권총을 손에 쥔 채로 즉사하였다더라. 앞서의 범인과 맹렬히 총질을 서로 하다가 동대문 경찰서 구리다 경관은 어깨를 맞고 복부를 맞아서 중상을 당하였으므로 곧 총독부 병원에 입원하였다더라. 오전 11시 경무국 발표. 이 사건의 전말은 당국에서 발표한 이외에 사실의 상세를 보도할 자유가 없어서 대략만 기록하여 두나이다. 전쟁터가 된 당시의 광경. 순사는 사면으로 에워싸서 있고 총소리는 좌우에서 콩복듯 하다. 지난 17일 새벽에 시내 모처에서 발생한 중대 범인의 자취는 남산을 넘어서 왕십리까지 간 행적은 있으나 그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가 묘연하게 되어 경성 시내에 있는 경관이라는 경관은 모두 출동을 하여 가지고 왕십리 방면을 포위하여 세밀하게 탐문은 하였으나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어 경관은 거의 절망하고 있더니 그제 밤에
모처에서 단서를 얻어가지고 새벽 2시부터 동대문 경찰서와 종로 경찰서에서는 비상 소집을 하여가지고 시내 효제동 땡땡땡 번지 아무개의 집을 에워싼 후에 범인을 잡기로 노력하였다는데 그 근처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말하되 시간이 몇 시쯤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여하간 새벽 5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수선거리는 소리와 순사의 군도 소리가 사면에서 들리우더니 돌연히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이 탕 하는 소리가 2번 들리더이다. 그러더니 이어서 탕 소리가 요란해지며 경관의 소리가 점점 커지더이다. 그러기를 대략 2시간이나 하더니 우리 집에도 벌써 경관이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하며 가끔 총소리만 새벽 공기를 흐트러뜨릴 뿐이더니 아침 7시나 되어서 다시 총소리가 맹렬해지는데 한편에서는 탕탕 소리가 요란하고 한편에서는 그리 크지도 아니하게 폭폭 소리만 자주 들리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을 뿐이요 무슨 일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 구리다 경찰관의 부상 전말. 범인은 총을 쏘며 이 집 저 집으로, 경관은 뒤를 쫓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에 대하여 당시에 들어갔던 모 아무개는 말하되 5시경에 그곳에를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여 즉시 구리다 경찰관과 종로서의 땡땡 경찰관은 방으로 들어가서 범인이 있는 방을 들여다보매 범인이 없는 고로 범인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황망히 지나다가 그 곁에 다락이 있는 것을 보고 다락문을 두드린즉 확실히 그곳에 있는 줄을 짐작하겠으므로 나오라고 하며 모 경찰관은 말하되 그대는 사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나와서 자수하면 죄가 감하리라고 한즉 안에서 육혈포 터지는 소리가 들리오며 범인은 저편 벽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땡땡땡 번지의 땡땡땡의 집 이외다. 그때 그는 발가락을 다쳤는지 아이고 발가락이야 소리를 한마디 하고 그곳으로 달아나므로 경찰관은 다시 그 집을 에워싸고 체포코자 하였더니 그는 다시 땡땡땡 번지 땡땡땡의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에는 다시 김의 집으로 쫓아가려 할 때에 범인의 총알은 구리다 경관의 왼편 어깨를 맞추고 배를 스쳤으므로 구리다 경관은 엎어지고 경찰은 김학수의 전 식구를 밖으로 불러내고 다시 체포코자 할 즈음에 범인은 변소 모퉁이의 은신대에 숨어 육혈표를 난사하므로 그때에는 경찰도 할 수 없이 마주 육혈포를 쏘아 그는 마침내 대적하지를 못하고 즉사하였다고 하더라. 범인 시체는 자기 집으로 운송. 두 손에는 육혈포를 하나씩 들고 현장에는 붉은 피만 사방에 흘러. 범인이 참사한 땡땡땡 번지 이진옥의 집을 보면 밖에는 경찰의 수비가 단단하고 현장에서 경찰과 2시간 이상을 맹렬하게 육혈표를 난사하던 범인은 두 손에다가 육혈표를 한 자루씩 쥐고 그대로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사방에는 피가 낭자하여 있고 죽은 시체는 고요하게 벽을 의지하고 있어서 한 손의 육혈표는 벗고 있고 한 손의 육혈표는 가슴에 안은 채로 누워 있는데 경찰이 사방에 늘어서서 있고 온 집안은 고요할 뿐이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송구한 중에도 처참한 느낌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시체는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더라. 2명의 검사가 현장 조사. 아침 11시에 사카이, 나라 두 검사 현장에 출장하여 자세하게 조사. 이 급보를 들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는 사카이, 나라 두 검사가 어제 오전 11시에 현장에 출장하여 범인이 넘어다니던 새 집을 돌아보고 당시 추격대 경관에게 전후 말을 들은 후에 다시 우마노 경찰부장과 기타 각 경찰 관계자와 세밀한 조사를 하였다더라. 경성시가전의 주인공 김상옥 4편 경성시가전의 전말 일부로 이어집니다.